안녕하세요, 김치하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전통 특별한 김치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윤호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뭐 정치하시고 또 뭐 이렇게 간호학원 뭐 경기지역에서 가장 크게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의료계 큰 언니로 잘 총싸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의 섭취가 정신건강이나 유체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아시는 선생님이 네. 이제 본 교회에서 전통 발효 전문자 과정을 다 하셨고 또 지금 김치 과정을 다 네. 하고 계신데 지금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국 들어가요. 해야 되는 김치는 선생님 우리나라 이런 그 결구배추 이게 이제 지금 옛날 어른들이 70년 전, 네. 50년 전, 40년 전에는 어른들이 호배추라고 했었던 배추가 바로 이거 호배추라는 것이 이렇게 결구가 생기는 배추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호배추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육종된 게 우장충 박사님 네.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호배추가 해서 지금은 거의 4kg짜리 불암 4호까지 나왔잖아요. 네. 육종이 돼서. 근데 원래 배추는 우리나라 배추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뿌리 먹었던 그 그쵸. 배추인가요? 그 뿌리 드셨던 한번 씹어보실래요? 네. 무와는 다르면서 배추 뿌리는 맛있어. 어렸을 때 막 그대로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게 토종 배추 중에 하나인데요. 이 토종 배추가 뿌리 배추 이것이 어떻게 배추가 되느냐면 원래 순무하고 예. 그 유채 아. 유채가 육종이 돼서 이런 뿌리 배추가 만들어져요. 유채와 그리고 이 뿌리 배추가 조금 더 육종되면서 네. 그 토종 배추가 요만한 토종 배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만한 토종 배추를 다시 육종시켜서 이런 호배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호배추가 우장충 박사님에 의해서 이게 육종된 후에 지금은 요만한 4.5kg, 3.5kg에 불암 3호, 불암 4호까지 나왔어요. 결구 배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통 이게 유기농으로 제가 이렇게 나뭇잎이 함께 배추 김치가 되겠다고 따라왔어요. 자, 이런데 과거에는 김치를 담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담갔어요. 그래서 이런 토종 배추를 가지고 두 가지 토종 배추 종류로 담을 건데요. 고옥배추라고도 하고 뿌리 배추라고도 하는데 이 배추를 담을 때 이제 이 총각무 맛도 아니고 이런 나복 무호 맛도 아닌데 뿌리까지 같이 뿌리가 담아요. 고소하고 매캐한데 또 연해요. 그래서 맛있네요, 진짜. 그래서 이 배추를 좀 담아볼 건데 이런 김치는 담아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같이 드시는 김치이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꼭 중요한 양념만 단순하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이 뿌리 배추가 준비된 것이 절여서 준비된 것이 한 4kg 정도 될 거예요. 4kg 정도면 커다란 배추 한 포기 양인데 사실은 이걸 준비해가지고 김치를 담가 놓으면 무르지 않아요. 무르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뭐 계절마다 파가지고 이렇게 드셨던 그런 근데 김치인데 시중에 이 배추를 구경한 적이 없거든요. 시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토종 씨앗들을 네.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씨앗들을 잘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시중에서 판매도 해요. 뿌리 배추, 토종 배추, 토종 뿌리 배추 판매도 하는데 우리 양평에는 용문 성당에 수녀님 한 분이 이 토종 씨앗 지킴이를 하고 계시고 저도 토종 씨앗 지킴이 좀 해보려고 나름 이것은 제가 몇 년 때 씨앗을 받아서 계속 심고 있는 토종 배추예요. 직접 기르신 거네요. 이건 다 제가 기른 거죠. 그런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죠. 4kg 정도 할 때 제일 먼저 영양죽을 하는데요. 영양죽을 2컵 정도. 2컵. 영양죽이라면 김장김치는 네. 저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니까 1년 저장할 수도 있고 최소한 6개월, 3개월 이상은 저장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황석어젓도
한 컵이 약간 못되게 한 800ml 정도 되게 이게 육젓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더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멸치젓은 조금 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550ml 절반 정도 이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고 싶은 사람 넣어도 돼요. 그런데 꼭 넣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저장할 김치는 그 생새우. 생새우를 이만큼이면 한 50g 되겠죠? 50g 좀. 계란 하나 정도의 부피가 50g 정도가 돼. 그러면 60g 정도 되겠네요. 60g, 한 100g 정도? 이 정도. 그러면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50g만 넣어도 돼요. 50g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김치 시원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양념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파마늘만 조금 넣으면 되는데 마늘은 한 스푼 정도, 4kg에 한 스푼 정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강은 반 스푼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 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북어가루, 그 다음에 설탕은 미생물들의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2스푼 정도. 그 다음에 김치 드시다가 깨 톡톡 씹히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 다양한 재료를 넣는 건 아니고요. 저장 김치다 보니까 저장하기에 좋은. 그리고 나서 이제 파는 조금 넣어도 좋겠죠. 그래서 파를 넣을 때는 그냥 머리 쪽은 이렇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하면 김치를 담았을 때 그 파의 풍미가 잘 녹아져 나오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썰어 놨을 때 썰어 넣었을 적에 김치에 파들이 잘 달라붙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제가 한 포기에 한 컵을 넣는 게 2분의 1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깎아서 넣으면 4컵을 넣어야 되겠죠. 4kg니까. 그쵸. 그래서 4컵을 넣으셔서 그냥 이거 이렇게 버무리면 돼요. 제가 원래 장갑 안 끼고 선생님 우리가 장갑 안 끼고 전통김치 담그는데 장갑 안 끼고 전통김치를 담그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생물이 우리 손에 묻어 있어서 유익한 미생물. 사람들마다 옛날 어른들이 손맛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손바닥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다 제각기 달라요. 그러면 4kg 정도 저 토종 배추를 담을 때 이 정도 양 한번 약간 짭짤하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손 씻고 오세요.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꼭 이게 손등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 내 입이 단 것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아. 아, 그렇구나. 편집해야 돼, 편집. 편집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타이트하게 좀 한번 찍어주시면 정면에서 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거 이제 담아놓을 그릇 좀 한번 주세요. 담아놓을 그릇. 그래서 이거 한 폭이 식구가 없는 집에서는 이렇게 한 폭이 많은 집에서는 담아놓을 그릇이 있는가요? 네, 그쪽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요. 그러니까 여기 속재료, 배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발라서 이걸 말기만 하면 돼요. 딱 맞죠? 고춧가루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말아요. 말아서 큰 것은 이게 한 포기 정도면 한 끼를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똘똘 말아가지고 적은 건 2개씩 해야 되겠다. 그치, 적은 건 2개씩.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끼 드시기에 딱 좋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적은 건 2개. 그래서 이게 뿌리배추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옛날 어른들은 김치 이걸 감는다고 그래요. 감다 김치를 잘 감아두어서 감아두면 미생물들도 안정감 있게 아이들을 포대기에 다 싸놓은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본항에
싸서 이렇게 안고 다니면 애기들이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이건 그냥 내년 봄에 먹어도 되고, 아니 내년 뭐 여름에 먹으면 좋겠다. 그죠? 캠핑 갈 때 네, 그때 아주 맛이 캠핑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시면 맛도 좋거니와 네. 이게 영양가가 미생물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자라겠어요? 네. 그래서 배추 뿌리에도 영양가가 많다는 이야기는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뿌리 네, 배추가 네. 지금 저 호배추들은 네. 결구가 큰 배추들은 네. 뿌리들은 전혀 그 자신의 몸의 성장에 네. 사용하지 않고 그 몸집을 키우는데 결구를 키우는 데만 사용하는 배추로 육종되었기 때문에 포기는 굉장히 큰데 뿌리는 아주 빈약하잖아요. 어떻게 네, 저렇게 맞아요. 저 작은 뿌리에서 저렇게 큰 배추가 나올까? 배추 이렇게 뽑다 보면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전통 배추는 토종 배추들은 이렇게 네. 뿌리가 실해요. 저게 무은지. 근데 이게 파종은 언제 똑같은 일반 결구 배추하고 같은 시기? 네, 추석 전에. 같은 시기 하는데. 예, 같이 네, 쓰시게. 뿌리가 약간 추석 지나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토종 씨앗을 잘 지키고 왜 제가 토종 씨앗을 또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그냥 육종돼서 더 좋은 종자들이 많고 우리 입에 굉장히 부드러운 김치를 얼마든지 담아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좋은 배추 많은데 물론 생산력도 훨씬 좋고 좋은 배추이지만 성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결구 배추는 이제 김치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잘 무르고 네. 또 이게 상폐되기 쉬운데 이런 배추들은 그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살아온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온 그런 저기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담던 스타일로 담아놓기 때문에 그 양념이 심플하잖아요. 양념이 심플해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래도 작은 통에 한 통 되고 한 통 정도 되면 저 뿌리 쪽에 좀 더 내년에 좀 씨 좀 얻어서 좀 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씨 받으려고 네. 작은 아이들은 뽑지 아, 않고 네. 그럼 얘네들 겨울을 나서 월동한 다음에 내년 봄에 노란 꽃이 피었다가 노란 꽃이 피었다가 여기다 좀 갖다 놔줘 보실래요? 자, 여기다 한번 보여주고 자 함께 같이 들어요. 우악 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토종 뿌리배추 김치를 담아봤어요. 뿌리 배추 김치가 저렇게 담아져서 무도 아닌 것이 글쎄 말이야. 갓도 아닌 것이 이것이 배추라고. 하나 남았는데 좀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같이. 그래서 이렇게 토종 배추 중에 뿌리 배추를 한번 담아봤어요. 배추가 어떻게 네. 육종되고 어떻게 변천해 왔나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에 4.5kg짜리도 하나 있으면 더 극적일 텐데 제가 농사진 것은 그 큰 배추를 농사짓지는 않아가지고요. 김치 한이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토종 아주 원시적인 배추 형태를 가지고 한번 담가봤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파종을 하고 길러서 이런 김치까지 완성해봤습니다. 김치 허니의 목적은 네. 유튜브로 무슨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우리 토종 김치, 오래된 아주 소중한 우리 문화의 자랑이기도 한 김치를 잘 널리 알리겠다고. 널리 알리겠다고. 널리 알려서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도 네. 뜻이 있지만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종자를 보존하고 담그는 방법을 지켜나가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제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식약청 그 박사님이랑 과장님이 오셔서 저랑 같이
김치 행사를 하셨었는데 그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노동 집약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누가 보상해주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하고 계셔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200까지 할 테니까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하잖아요. 휴대폰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해야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건 진짜 우리 생각과 전혀 그래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역시 정치인 이슈라. 제 마음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저는 숨겨놓고 싶은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내년에 책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필요하신 분은 와서 도움 받으시고요. 우리의 마음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김치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